네, 지금부터 작년도 유신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항을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대략 한 8문제 정도, 작년 시험 문제 중에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 8문제 정도를 좀 추려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신고 문제가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쉽지만도 않습니다. 게다가 18문항이 객관식 문항이고 논술형 문제가 3문제나 되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여도 그걸 이제 제 시간에 풀어낸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느 부분에서 좀 나름대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10번 문제입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뭐 그닥 어려운 문제가 없었고요. 첫 번째 다룰 문제는 이제 작년 출제된 문제 중에서 10번 문제인데 간단한 인수분해 문제죠. 사실은 간단한 인수분해 문제이고 이 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어내지 않을까 싶어요. 조건 가를 보시면 여기 이제 a-b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b 있고 c 제곱 있고요. 이것 자체가 c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인수분해만 좀 적당하게 잘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제곱에 c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뒷부분은 공통인수가 a가 공통인수인가요? 그렇죠? a가 공통인수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 하나 뽑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1 이렇게 될 테고 여기는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있으면 a가 있겠죠? 크로스로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이 가운데 2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간단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에 c 플러스 이제 얘는 이것 자체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a 마이너스 b에 a 플러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쪽은 이제 c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세변의 길이 a, b, c는 무조건 양수의 값이니까 양수끼리 더해서 0이 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를 인수분해를 해주면 a-b에 c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텐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a, b, c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가 나오겠고 0이 나올 리가 없겠죠. 따라서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a와 b가 같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와 b가 같으니까 나조건에 대입을 해주면 8a는 5c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c는 5분의 8a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와 나의 조건에 의해서 a와 b가 같은 거니까 이제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고요. 여기가 a면 여기가 스몰 a가 되고요. 여기가 b면 여기가 스몰 b가 되겠죠. 여기가 c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5분의 8a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런 모습이고 따라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와 a가 같은 거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절반이니까 여기가 5분의 4a 이렇게 나올 테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없는 학생들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3대 4대 5 이건 직각삼각형의 비율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보자마자 5분의 3a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에 5분의 8a에 5분의 3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약분을 해서 25분의 12a 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12가 나와 있죠? 얘가 12인 거죠. 따라서 12 약분하고 나면 a 제곱이 25고 그러므로
a는 양수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5고요. 이 길이도 5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5를 대입하면 길이가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다 더해주면 18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18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첫 번째 이제 다뤘 문제고 10번 문제니까 아주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인수분해를 하면서 조건이 안 된 걸 빨리빨리 걸러내고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분석해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두 번째 문제는 유형이 잘 알려져 있는 문제죠. 문제는 이제 이게 난이도가 좀 있어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연습이 조금 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항식 x의 n제곱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죠? 얘를 x-3의 제곱으로 나누었답니다. 이렇게 나누었으니까 몫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3의 n 플러스 2제곱에 x-3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때 a와 b는 각각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a와 b는 각각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걸 이제 당연히 3을 넣어주면 양변이 0이 되니까 9 플러스 3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쉽고 빠르게 답안을 내야 된다는 게 문제의 초점이잖아요. 잘 보세요. x-3이라는 인수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왼쪽 식에서도 당연히 x-3이라는 인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이 상수항을 보시면 b가 나와줘야 되니까 얘가 3분의 b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x-3은 그래서 양변에서 하나씩 소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건 또 3을 또 대입할 수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죠. 또 3을 대입해주면 3의 n제곱 3-3분의 b 이렇게 나올 테고요. 얘는 0이 돼버릴 테고 얘가 3의 n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양변에서 3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3-3분의 b 얘가 9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3의 n제곱 약분되고 나서 3의 제곱만 나오니까 9가 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3분의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이너스 36,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b가 나왔습니다. b에다 마이너스 18을 집어넣으면 결국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 식이 x-3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18 넣어주면 x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따라서 a와 b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변에 x-3이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좌변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곧바로 나머지 1차식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정확하고 시간도 절약되면서 답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고요. 이런 유형에서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 다른 문제를 풀 때 좀 심각해지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작년도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실수 t에 대해서 fx는 1차식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고 직선 y 꼴 fx가 y는 절대값의 x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게 관건이죠. 이 전체적으로 y의 절대값이 붙어 있으니까 y는 음수의 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y가 음수의 값이 없다는 것은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x제곱 마이너스 9에서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뒤집어 버리면 이 그래프가 금방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제 빨리 그리는 게 관건인데
얘가 원래 마이너스 9가 절편이잖아요. 그죠? 뒤집어지면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9를 지나가는 이런 포물선이었을 텐데 뒤집어져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9를 지나가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얘가 x 플러스 t예요. 그렇죠? 절편이 t란 얘기죠. 절편이 t일 때 교점의 개수가 gt라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약속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9니까 대략 요 정도가 1이겠죠?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보면 교점이 2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여전히 교점이 2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G1과 G2는 모두 2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텐데 드디어 절편이 3일 때부터는 교점이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3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씩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까지 네 개씩 나오냐면 9를 지나갈 때까지, 즉 t의 값이 9일 때까지 여기까지 전부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10을 지나가면 다시 교점은 하나, 두 개만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전부 더하면 답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문제의 관건은 그림을 빨리 그릴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이 절대값 들어간 그래프 그린 연습만 좀 충분히 돼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겠죠? 자, 2가 3개 있으니까 2, 3, 6이 되겠고요. 4는 3, 4, 5, 6, 7, 8, 9까지가 4죠. 그렇죠? 그러니까 3개 빼고 나면 7개니까 플러스 4, 7이 아니군요. 여기까지 있으니까 3이 하나 더 들어갔겠군요. 그렇죠? 4, 6, 24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6개고 3이 하나 있겠고요. 그렇죠? 조심해야 되겠네요. 2가 3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4는 6개 있겠네요. 그럼 2, 3, 6, 9, 24 플러스 9 이렇게 되니까 답은 33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평이한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좀 평소에 연습 안 한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번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들인데 14, 15, 16 뭐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로운 문제 유형이더라고요. 문제 천천히 보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꼴체로 이것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이제 당연히 근각유사관계를 생각해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이렇게 될 테고요. 알파 베타는 4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 튀어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fx는 이제 어떤 함수인지 모르겠지만 fx의 한근을 오메가라고 했대요. 한근이라고 하면 오메가를 대입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조건이 3개가 나와 있는데 베타, f, 알파는 4랍니다. 그 다음에 알파에 f, 베타도 4래요. 그 다음에 f1은 3이랍니다. fx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가 알파인데 여기가 베타인 건 너무너무 이렇게 좀 조화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식에 의해서 우리는 알파분의 4가 베타이고 또 베타분의 4가 알파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베타분의 4가 보이죠? 이 베타를 이용하면 베타분의 4 이렇게 나올 테고 알파를 이항하면 알파분의 4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식은 f 알파가 베타분의 4니까 베타분의 4는 알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f 베타는 베타가 나왔다는 얘기죠. 이 x가 알파거나 또는 베타란 말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근이
알파나 베타란 얘기예요. x가 알파, x가 베타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이 두 식 모두 뭘 가리키고 있느냐면 fx는 x라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 알파를 넣어서 성립했고요. 베타를 넣어서 성립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fx-x라는 게 최고 차이 계산은 뭔지 모르겠지만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알파를 대입해서 0이 나오고 베타를 대입해서 0이 나오기 때문이죠.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 알파, 베타를 두고 한 2차식은 얘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p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건 하나 더 있죠? 1을 넣어서 3이 되는 걸 이용해서 p를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f1을 넣었죠? f1은 3이니까 3, 1 이렇게 넣겠고요. 여기다 1을 넣어서 1 빼기 3 플러스 4 이렇게 나왔네요. 2고 2니까 p는 1이 나오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뭘 구했느냐? fx 마이너스 x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고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걸 알았죠. 얘가 1단계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이용해서 fx를 구해내는 데까지가 1단계죠. 이것의 한근이 오메가라 그랬으니까 오메가를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오메가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오메가 세제곱을 구하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 슬쩍 보니까 이런 공식이 떠오르죠? a 플러스 b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0 이런 공식이 떠오른다고요. 인수분해 공식. 이게 떠오르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쓱 보니까 오메가 2 이런 게 눈에 보이죠? 따라서 여기다 오메가 플러스 2를 곱해주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른 문제들에서 시간적인 압박감이 들어오니까 제 시간에 풀 수 있는 연습들을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작년도 기출문제 유신고 16번 문제가 됐습니다. 16번이면 이제 거의 객관식 중에서는 마지막에 가까운 문제죠. 객관식 문제가 18문제니까 바로 전전 문제가 되겠네요. px의 형태가 좀 특이하죠? 형태를 잠깐 관찰해 보시면 개수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x제곱을 기준으로 대칭의 모습이죠. 이꼴 제로 이렇게 놨을 때 방정식을 우리는 특별히 상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반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형태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x제곱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버리면 얘가 x제곱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얘는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을 뽑아냈으니까 얘가 ax가 될 테고요. 얘는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이 뽑혀나갔으니까 플러스 2만 남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런 모습을 많이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x제곱의 요만큼은 변형 공식이죠? 변형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2니까 얘랑 지워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다시 x 플러스 x분의 1이 공통인수잖아요. 공통인수니까 이제 뽑아버리면 x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 공통인수 뽑아버리고요. 얘는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x를 안쪽에 하나 바깥쪽에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고요. 이쪽은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어차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여기 특히 상수항이 정수가 되는 그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죠. 이쪽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을 신경 써야 될 텐데 얘가 x-알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되면 나머지는 x-베타 이렇게 인수분해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하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한 개밖에 없다 그랬는데 곤란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상수항이 1이에요. 즉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인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a가 2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p와 q가 바로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하나의 1차식으로 같은 1차식으로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다른 1차식이 한 개라는 것은 같은 게 한 개밖에 안 나왔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거밖에 안 되겠어요. 따라서 p가 2, q가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인 거죠. 뒤가 둘이 서로 바뀔 수도 있겠고요. 하여튼 p제곱 플러스 q제곱을 더해주면 답은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쭉 했더라도 마지막에 판단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5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겠고요.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작년도 17번 문제인데 6번 문제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 마이너스 a 2분의 1 사이랍니다. 따라서 x의 범위는 쓱 봐도 a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a 플러스 2분의 1 사이가 되겠죠? 우리는 이런 걸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얘와 얘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이 사이의 간격이 1이 난다는 거죠. 이 차이가. 그러니까 x의 범위 1 정도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격이 1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런데 이차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대칭축이 1이고 꼭지점이 1,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1,1이 꼭지점이고 이차함수는 대략 뭐 이렇게 나오는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여기가 1입니다. 이런 이차함수가 될 테고 얘가 이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간격을 1만큼 걸어놓는 요 정도의 간격이니까 요 정도의 간격이 1 정도 간격이 되겠죠, 대략? 요 정도의 간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다시피 2를 대입하면 여기에 2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 3을 대입하면 여기 3을 대입해봐요. 3, 3은 9. 그쵸? 2, 3, 6. 그러니까 여기가 5가 나온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쵸? 여기 역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대략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인데 뭐라고 했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2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여기가 간격이 1이잖아요. 간격이 1인데 얘랑 차이가 3이 났죠. 여기는 2고 여기에 5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만약에 간격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는다면 즉 여기가 a-2분의 1이고 여기가 a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차이가 3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요 정도로 이동하고 요 정도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2가 되도록 조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 값이 이제 a 플러스 2분의 1, 여기 값이 a-2분의 1인데 이 값을 함수, 즉 여기다 대입한 값과 얘를 여기다 대입한 값을 빼서 차이가 2가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a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 여기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이렇게 뺐더니 이 차이가 2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그런 a를 구해내면 되는 거죠. 2는 이렇게 지워져 버릴 테고요. 그렇죠? a제곱 여기서 지워졌던 건 눈에 보이죠? a제곱 지워졌습니다. 여기 전개할 때 a가 나오는데 여기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2a가 나오겠죠? 4분의 1, 4분의 1도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 지워졌죠? 여기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얘가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a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구하려는 a 값 하나를 구했는데 이걸 중심으로 여기에서 2분의 1 왼쪽으로 하고 2분의 1 오른쪽으로 가서 a-2분의 1과 a 플러스 2분의 1이 각각 2분의 3하고 2분의 5가 나오면 이 차이가 2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그때 a는 2란 얘기죠. 대칭이잖아요. 요쪽도 있죠. 요쪽 a가 0일 수도 있는 거죠. 0 플러스 2분의 1, 0 마이너스 2분의 1, 요 차이도 대칭으로 차이가 딱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a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래봐야 a 값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여기 0과 2 두 개가 나오겠습니다. 둘을 더해주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거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 차이가 2가 나도록 얘를 잘 세밀하게 조정을 해주면 쉽게 풀려요. 쉽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거 뭐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빼기만 이렇게 해주면 쉽게 답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무엇을 묻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통해서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그래프의 해석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미적분 수투에서 방함수의 미적분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 자, 그 다음 객관식 마지막 문제입니다. 18번 문제인데 이건 뭐 좀 평이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난이도가 좀 있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아까처럼 분각의 수의 관계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의 곱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fx는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f 알파 제곱은 5알파가 되겠고요. f 베타 제곱은 5 베타가 됐대요. 이렇게 이것을 만족시킬 때 두상수 p 제곱 플러스 q 제곱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걸 잘 눈여겨 봐줘야 되는데 f 알파 제곱을 그냥 넣어봤어요. 여기다 참 이게 넣기 전에 이런 것들은 보통 오메가의 성질이라고 보통 배우죠 우리가. 오메가의 성질이라고 배우는데 잠깐 볼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의 한근이 알파니까 당연히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이죠? 여기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알파 세제곱은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오메가의 성질로 공부를 조금 하는 학생들은 유형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금방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베타 세제곱도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게 알파 제곱을 저기다 대입해 버렸다는 얘기죠. f 알파 제곱은 알파 4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p 알파 제곱이죠. p 알파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5알파래요. 근데 알파 세제곱은 1이라잖아요. 그렇죠? 알파 세제곱에 1을 대입했죠. 그러면 알파만 남았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 0이니까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또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q 이걸 5알파죠. 알파를 다 묶어버릴까요? 다 이항을 시켜서 알파를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p 있고요. 넘어가서 마이너스 4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Q 마이너스 P 이렇게 되나요? 골체로 이렇게 나오겠네요. 알파가 있는 놈과 없는 놈을 따로따로 묶었죠. 이때 알파는 복소수라고요. 예, 일종의 허수인 거죠. 이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복소수 앞에 있는 개수 0, 그렇지 않은 놈도 0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꼭 i만 갖고 있는 성질이 아니고 얘가 복소수라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마이너스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고요. P와 Q가 같으니까 Q도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4, 4, 16, 4, 4, 16도 해서 정답은 4번 32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런 오메가의 성질을 잊어먹고 있으면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알파의 값을 뭐 A 플러스 BI를 놓거나 혹은 여기서 근의 공식을 써서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오나요? 뭐 맞는 것 같으네요. 여튼 이런 걸 가지고 알파가 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하자 그러면서 집어넣고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너무 걸리는 거죠.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이 마지막 부분을 처리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얘가 복소수라는 말, 즉 허수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허수가 있는 개수가 0이고 아닌 개수가 0이다. 이걸 이용하면 쉽게 풀리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는데 이 대목을 잘 기억하시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논술형 문제 중에서 딱 한 문제만 해설을 하고 유신고 작년 기출문제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3번 문제인데 당식 px라고 했고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랍니다. 그런 3차 당식 q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란 뜻이죠. x에 대한 항등식 이런 게 성립한대요. 얘가 여기 보시면 얘는 인수분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x-1에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라지 px 이것을 만족시키는데 다시 이제 px를 qx로 나누면 그 몫이 있겠죠? 몫이 q1x라고 하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겠죠. 나머지가 이제 rx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나머지에 대해서 R4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게다가 얘는 이제 논술형이니까 적당히 찍어서 답을 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게다가 배점도 7점입니다. 논술형은 보통 7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 원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기초 지식으로 어떤 실수 A, B가 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만약에 0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A와 B가 무조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건 실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실수는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기 때문에 더해서 0이라는 건 둘 다 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기초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다 대입할 순간 1밖에 없죠? 1과 2를 대입할 수 있죠. 2를 대입하면 Q0의 제곱 플러스 Q1의 제곱이 0이란 걸 알 수 있죠. 또 2도 대입할 수 있잖아요. 2를 대입하면 Q1의 제곱 플러스 Q2의 제곱도 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수의 성질을 알려드렸는데 당연히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니까 둘 다 0이죠. 얘도 둘 다 0입니다. 근데 두 개가 겹쳤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Q0하고 Q1하고 Q2가 모두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쓱 봤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당식 QX네요. 세근이 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QX를 구했습니다. QX가 뭐가 나왔냐면 X에 X-1, X-2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이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얘를 직접 여기다 대입했어요. 대입하면 X자리에 X-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대입한 거죠. 또 얘를 여기다 직접 대입했어요. 대입했더니 x제곱, x-1의 제곱, x-2의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x-1, x-2의 라지 px 이렇게 나온 거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라지 px를 구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했느냐, 양변을 x-1, x-로 나눠버리면 라지 px가 나왔죠. 그래서 라지 px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씩 약분해서 x-를 x-2만 하나씩 약분하면 되겠죠? x-2에 x-3의 제곱 더하기 x제곱에 x-1, x-2. 자, 이렇게 구했습니다. 됐죠? 얘를 qx로 나눴대요. 그때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얘를 qx로 나누면 x-1, x-2로 나누는 거죠? 얘가 qx니까요. qx로 나눴을 때, 여기 보세요. q1x죠? 나머지는 몇 차식이겠어요? 당연히 나머지는 3차식으로 나눴으니까 2차식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얘가 우리가 관련한 rx인 거죠. 이 a, b, c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따박따박 써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양변에 이제 대입할 수 있는 게 0과 1과 2 세 가지가 있죠? 0을 대입하면 P0이죠. 자, P0은 PX가 얘였잖아요. 그렇죠? 0을 대입해 보자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2, 9, 18이 되겠네요. 다음에 0을 대입했으니까 통째로 0이죠. 그렇죠? 통째로 0이 되겠습니다. 됐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했으니까 요만큼 0이고 이꼴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상수항 C 하나 구했습니다. C 하나 구했죠? 그 다음에 1을 대입했죠? 1을 대입하면 0. 여기도 0이니까 0이네요. 그렇죠? 1을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18 이렇게 나왔네요. 하나 나왔죠? 또 2를 대입할 수 있으니까 2도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0. 0이니까 또 0이네요. 얘가 0이고요. 4A 플러스 2B 더하기 18이죠. 자, 아래식은 0은 2A 플러스 B 플러스 9 이렇게 약분될 수 있겠고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버릴까요?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드디어 A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B도 구할 수 있겠네요. B도 마이너스 9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해서 0이 돼야 되니까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x가 마이너스 9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9x 플러스 18 이런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다 뭘 대입해야 되냐면 R4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4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4를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곱하기 9 그렇죠? 마이너스 9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플러스 18 그러면 9가 공통인수네요. 마이너스 9가 공통인수고 16 더하기 4니까 20인가요? 플러스 1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80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네요. 18 해주고 나면 2 이렇게 되나요? 162 마이너스 162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군요. 하여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마지막이면서 또 논술형이니까 여기서 감점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찍으면 곤란하겠고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서술을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왜 이런 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술형 문제와 관련돼서는 평소에 문제들을 풀 때 그냥 답만 찍는 연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답안을 차분하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또 그게 왜 좋으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검산을 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문제부터 뭐 틀린 게 없는지 쭉 검산할 텐데, 그때 옆에 그 시험지 옆에라든지 이런 빈 칸에 이런 풀이를 부분적으로 좀 정리를 해 놓으면 계산 실수가 어디에서 벌어졌는지를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위해서라도 평소에 답안을 그냥 날려 쓰지 마시고 정리정돈하는 연습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신고 작년 문제들을 쭉 훑어봤는데 음, 광교고 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높은데 뭐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유신고 해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